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 이런 식으로 딱 그 이분법으로 딱 나눠버리는 거예요. 남녀 갈등을 계속 유발시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 페미니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여성단체와 페미니스트들이 아주 그 전략적으로 페미니즘 교육을 초중고에 투입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초중고에 지금 성교육이 의무교육인데 15시간을 해요. 근데 제가 이걸 내용을 보니까 다 페미니즘 이론을 동일하게 사용을 해요. 남성은 가해자, 남성은 압제자, 여성은 피해자, 여성은 희생자, 이런 식으로 딱 그 이분법으로 딱 나눠버리는 거예요. 남녀 갈등을 계속 유발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뭐 여자라서 차별받고 그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나라는 가부장제가 무너진 지도 오래됐고 남아 선호 사상이 자취를 감춘 지도 오래됐어요. 지금 학교에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페미니즘 교육을 하냐면은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 포괄한다는 것은 성적 다양성, 성적 정체성도 모두 다 포괄한다는 이런 그런 성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이들에게 성적인 정체성에 대한 그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들에게 개입을 하고 개체를 흔들어 놓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식으로 하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학교에 이제 영어 교사가 이제 퀴어라는 단어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저 학생들을 퀴어 축제에 데리고 가서 말하자면 체험학도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퀴어라는 단어로 수업을 하고 이것도 성교육 시간에 포함시켜줘요. 사실 이것 때문에 또 학부모 단체에서도 반발을 또 많이 했죠. 지난번에 그 여성가족부에서 배포한 나다움 어린이 책이라고 이제 크게 문제가 된 책이 있었어요. 그 중에 10권이 그 뭐 동성혼, 동성애를 미화하고 암시한 그런 책들이 사실 있었던 거예요. 여성 인권 선언 이러면은 여성이 여성과 같이 서로 마주보고 사랑스러운 눈길을 이렇게 하면서 권리를 주장하고 이런 그런 어린이 책을 초등학교에 보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의 성교육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이건 굉장한 문제가 있고 우리 학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떤 성교육을 받아오는지 그런 것을 면밀히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남녀 간 그 갈등 지수를 낮출 수 있는 뭐 해법은 뭐가 있습니까? 사실 이게 원인은 사실은 젠더 이슈예요. 그리고 현 정부의 친페미니즘 정책이고 우스갯소리로 남자들은 페미민국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는 여성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다. 그 당장 뭐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나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해서 소위 영페미들의 그 열렬한 지지를 받았고 또 그것이 또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하고도 또 굉장히 연관이 있죠. 그러나 그 반면에 남성들은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성 전용 시설, 무슨 또 여성 할당제 이런 게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요즘 지자체에서 보면은 경쟁적으로 건설하는 게 뭐냐면은 여성 안심 기갓길 이래가지고 도로에 그냥 이렇게 핑크색 줄을 그어가지고 여성 안심 기갓길이라고 이렇게 쭉 써놓은 거예요. 그 남성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그 위화감을 느끼는 거죠. 여성 전용 주차장이 또 있고, 또 뭐 여성 안심 택배, 또 뭐 여성 안심 보안관, 또 뭐 여성 기갓길 스카웃. 계속해서 여성 전용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성 차별을 없앤다고 여성 할당제를 만들고 여성 전용 시설을 만드는 그 이 자체가 또 다른 성차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성 할당제 저는 반대하고요. 남녀가 서로 상호 의존적인 사회고 서로 남녀가 상호 협력하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페미니즘 틀렸다 해서 누누이 주장한 게 이런 식으로 가면 남녀 분리주의로 나간다. 지금 남녀 분리주의잖아요. 계속 여성 전용을 만들어서 남성은 여기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전용시설 만들어 나가는 자체가 남녀 분리주의인 거예요. 다음은 현재 그 우리나라에는 한 20개 정도 있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좀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뭐 많은 단체나 개인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그 반대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그 차별금지라는 것은 뭔가요? 꼭 비판 금지거든요.
근데 이게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뭐 무슬림, 인종 문제, 종교, 또 학력, 또 뭐 여성 문제, 성소수자 문제 모든 것을 비판하지 말라. 이 차별금지법은 사실 모든 집단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혼란을 가져와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PC주의, 폴리티컬 컬렉트니스에서 이게 더 나아간 게 차별금지법이거든요. 소수자들을 차별하거나 그런 말을 언어도 사용하지 말라. 계속해서 이제 표현을 금지하는 거예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독소 조항이 많아요. 성적 지향성,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반대하면은 이것은 이제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는 비판하는 이유가 이것이 동성혼의 이제 합법화로 가는 어떤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지만은 내가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여성 화장실도 갈 수 있고 여성 샤워실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여성 종목 스포츠에도 남성이 나 여자라고 주장하고 나의 성적 정체성은 사실은 나는 남자지만 난 성적 정체성은 여자야 라고 주장하면서 여성 종목 스포츠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을 주고 모든 집단을 혼란에 빠뜨리는 독소 조항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현 사법 체계에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어떤 조항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그 독소 조항을 다 넣은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불필요하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발의를 한 정의당에서 다시 한번 이거를 재고해 주기를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내 여성 단체들은 여성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을 뭐 계속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는 어떻게 변화할지 어떤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페미니즘 이데올로기가 젠더 이데올로기로 이제는 바뀐 거예요. 요즘에는 어디까지 왔느냐? 성인지 감수성, 그러니까 젠더 센시티비티라는 그런 그 젠더 감수성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끊임없이 언어나 이런 그거를 계속해서 바꿔 왔어요. 그럴수록이 계속 우리 사회는 남녀 갈등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여성들은 다 가지기 위해서 여성 운동을 하는 건데 다 가질 수는 없거든요. 남성들이 다 가진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공격하는 남성 지배 문화, 남성 중심 사회, 가부장제와 싸운다 하지만은 남성들이 다 가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여성들도 다 가질 수가 없는 건데 이 페미니즘의 목표는 다 가지기인 거예요. 다 가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페미니즘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여성 운동도 어떻게 패러다임을 전환을 해야 되냐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300 몇십 개가 되는 NGO 단체들이 다 이 고령 문제로 넘어갔어요. 65세 이상이 30% 가까이가 돼요. 그럼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거든요. 여성들이 오래 살아요. 여성 노인들이 65세 이상 되면은 한 3분의 2 가량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노년 운동이나 그리고 건강한 여성 노인 운동, 여성 단체들이 운동을 하려면 그런 운동을 해야죠. 이렇게 계속해서 페미니즘 이데올로기, 젠더 이데올로기, 성인지 감수성을 갖춰라, 왜 성차별을 하느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이제 운동 자체를 노인 문제, 고령화 문제로 빨리 바꿔야 돼요. 우리가 모두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휴머니즘 운동이 저는 필요하다. 휴머니즘을 주장하고 저는 또 휴머니스트라고 저는 그렇게 또 자부합니다.